이번 시간에는 본 강의에 앞서서 제5편 학습 요령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5편이 마감공사인데요. 그 전에 있는 편을 살펴보니까 1편은 토공사, 기초공사, 2편은 강구조물공사, 제3편은 초고층, 4편은 RC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시공 플로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토공사는 기초공사를 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잖아요. 그리고 기초가 설치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골조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제2편 강구조물 공사와 제4편 RC공사가 골조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편에서는 골조공사와 마감공사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좀 안내를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강구조물 공사에도 마감 공사에 해당하는 공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내와 피복 내용이 제 3절로 이렇게 우리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표준 시방을 보면은 마감 공정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구조물에만 이렇게 설치하는 게 내와 피복이기 때문에 제2편에다가 그 마감 공정인 내와 피복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초고층 공사에서도 대표적으로 커튼홀 공사가 있습니다. 이 커튼홀 공사는 창호 공사와 함께 우리 그 표준 시방에서는 마감 공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초고층 건축물에 예비 없이 커튼홀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제3편 초고층 공사 부분에다가 배치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RC 공사에서는 마감 공정과 관련된 것들이 딱히 없습니다. 전부가 이제 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골조가 토공사와 기초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마감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마감공사는 주로 건축의 3요소가 구조, 기능, 미관이라고 이제 봤을 때 이 3요소를 건축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조공사는 구조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공사이고 기능과 미관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바로 마감공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감공사를 우리 교재에서는 5개의 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시방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20개 이상의 공정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에서는 출제 비중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5구분을 좀 해놨어요. 1절에서는 조적석공사, 2절에서는 방수공사,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미장도장, 4절에서는 단열차음 수장공사,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에서는 창호공사 및 기타 마감공사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감공사 부분에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시험 문제가 몇 개가 나왔냐면은 32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문제 정도가 한 번 1회 시험에 5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는 몇 문제가 나왔냐면은 62문제, 그 다음에 방수공사에서는 66문제, 그 다음에 미장도장에서 37문제, 그 다음에 단열차음 수장공사에서는 91문제, 그 다음에 창호 기타 공사에서 66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 엇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좀 4절이 도드라지게 많은 그 출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상대적으로 좀 작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60문제 안팎에서 이렇게 좀 고르게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제2절은 어떻습니까? 단일 공정이에요. 방수공사 하나예요. 이게 제4절은 91개 문제가 출제됐지만은 몇 개 공정입니까? 단열공사, 차음공사, 그 다음에 수장공사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바닥벽, 천장공사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공종이 합쳐졌기 때문에 출제 문항수가 많은 걸로 집계가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호 기타공사도 공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방수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무리 마감을 잘했어도 비가 새거나 물이 새면은 그 집은 마감 공사를 잘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그 건물이 엉터리 집으로 매도가 되기도 해요. 골조 아무리 잘해야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집을 우리는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방수공사는 66문제가 나왔어요. 몇 회 동안, 64회 동안.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볼 때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나올 땐 3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수공사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절서부터 이제 그러면은 그 공부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조적공사, 석공사가 있는데 조적공사는 보통 한 2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력벽으로 된 조적조 건물은 3층 이상은 구조 제한에 걸려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즉, 왜 그렇습니까? 지진에 가장 취약한 구조가 조적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시공기술사에서 다루는 조적공사는 어떤 공사를 의미하냐면은 내력벽이에요. 칸막이 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중벽, 블록으로 쌓여있는 이중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적공사에 대해서는 그 내력벽이 아닌 칸막이 벽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돼요. 소규모 건축물은 기술사 시험 영역에서 뭐 제외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은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킬 여유가 없어요. 초고층 건축물 요소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적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습 접근을 해주시고, 석공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층 건축물에서는 외장 마감을 석재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층 이하에서만 석재판으로 외장 벽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워낙 석공사가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가품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하자가 잘못 시공하면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석공사 비중은 좀 상당히 그 높은 편이에요. 보면은 지금까지 매년 한 문제 정도, 3회에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공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고, 여기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또 타일 공사가 있어요. 타일 공사를 제가 빼뜨렸는데, 타일 공사는 29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 타일도 예전이라면 이제 10년 이전에는 보통 외장 타일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외장 타일은 기술사 문제에서 제외시켜도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타일로 외장 마감을 하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전부 동해를 입어가지고 도미노 현상처럼 전부 탈락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타일 외장 마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타일 외장 마감을 하는 그런 건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내장 타일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출제 비중이 29문제나 나왔어요. 석공사가 19문제가 나왔고 조적공사가 14문제가 나왔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이거 타일 공사 비중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석공사보다 낮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타일 공사가 비정상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았나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이 타일 부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출제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10년 이전까지.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타일 공사의 비중 높게 출제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제 비중은 앞으로 점차 떨어질 것이고 석공사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적공사는 칸막이 벽 위주로, 아파트 칸막이 벽이라든지 지하층에 이중 블록벽 있죠. 슬러리월이나 합벽부에 이중벽을 쌀 때 블록벽을 쌌는데 보강 블록벽, 그런 측면에서만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조적공사는 제외를 시켜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방수공사는 어떤 걸 열심히 해야 되느냐면은 여러 가지 방수 재료에 따라서 공법이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멤브레인 공법, 멤브레인 방수라는 그 공법이 있어요. 이 멤브레인은 뭐냐면은 그 막을 형성해서 방수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막 방수, 하나는 시트 방수,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합한 복합 방수.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취급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위별로는 지붕이 있고, 그 지붕 방수가 있고, 지하실 방수가 있습니다. 이 지붕 방수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붕층에다가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옥상 녹화 방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방수공사는 여러분들이 멤브레인 방수공법으로서 도막, 시트, 복합 방수, 아스팔트 방수는 사양길이에요. 그래서 그 추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별로 본다면 지붕 방수, 옥상 녹화 방수,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옥상 녹화 방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활용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장 도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장 공사에 대해서는 미장 공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표준 시방서상의 구분을 보면은 셀프 레벨링제도 있고, 바닥 강화제 발음 공법도 있고, 합성 고분자 발음 공법도 있고, 그 공법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는 동학 도장 공사하고 혼란이 있을 만한 재료로 시공되는 그런 그 미장 공사도 있고요. 그래서 미장 공사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가장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는 거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가지고 하는 미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장에 대해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뭐 바닥 강화제라든지 셀프 레벨링제 발음이라든지 합성 고분자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미장과 도장 공사는 공통적으로 이 결함 유형과 방지 대책, 이런 내용 측면에서 공부를 아주 잘 해놔야 됩니다. 그 미장공사 결함이라든지 도장공사 결함에 대해서는 출제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은 혹시 시험에 나오더라도 패스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주 반갑게 답을 쓸 수 있는 학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4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수공사가 현재 지위로 본다면 별 3개라면은 이거는 앞으로의 지위가 별 4개가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단열, 차음, 이 2개 때문에 그래요. 자, 단열은 왜 그렇습니까? 지구 환경의 그 원흉을 우리는 화석연료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겨울철이 있는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화석연료를 떼서 난방을 하고 있고, 또 뜨거운 나라에 있는 나라에서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냉방 부하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구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단열 공사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그 중요성은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앞으로는 그 내연기관은 안 만들기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전기 모터로 자동차가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로 간다든지, 이런 걸로 대체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단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6편에서 촉론을 또 안내를 받을 건데, 촉론에서 보면은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럴 때 말하는 패시브 하우스가 뭡니까? 단열 효율을 높여가지고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단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 법규가
강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괴를 같이 해서 출제